네, 안녕하세요. 10월 22일 화요일 KB 리서치 모닝미팅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일 마감 시황입니다. 임정은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황팀 임정은입니다. 전일 증시 동향 정리하겠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는 대형주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4거래일 만에 반등했습니다. 외국인은 양시장 순매수로 전환했습니다.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한 가운데 특히 임상 3상 결과를 공개한 셀트리온과 생물보안법 수혜 가능성이 부각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끈 제약과 바이오주의 강세가 두드러지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실적 기대감을 반영하면서 SK하이닉스가 2% 가까이 반등한 반면 삼성전자는 역대 최장 기간인 29거래일 동안 외국인의 순매도가 이어진 가운데 장중 52주 신저가를 경신했습니다. 이 밖에 아이폰 16 시리즈의 중국 판매 호조 소식에 LG이노텍과 BH 등 애플 관련주가 동반 강세를 보이는 등 개별 이슈에 따른 종목 장세가 진행됐습니다. 다음 해외 증시입니다. 미국 증시는 국채금리 급등 속 기업 실적을 대기하면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나스닥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실적 시즌에 본격적으로 돌입한 가운데 호실적 기대감에 엔비디아가 4%대의 강세를 보였고 반면 테슬라는 실적 경계감을 반영하면서 하락했습니다. 카시카리 연은 총재는 향후 완만한 금리 인하를 시사했고 인하 속도가 빨라지려면 고용시장 약화의 증거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로건 연은 총재도 점진적인 인하를 지지함에 따라 금리 인하 속도가 지연될 것이라는 전망이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중국 증시는 인민은행이 LPR 금리를 중단기 모두 25bp 인하를 결정함에 따라 상승했고 유럽 증시는 지난주 실망스러운 ASML 가이던스 확인에 주요 기업들의 실적을 앞두고 경계감이 부각되면서 하락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추가 빅컷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지면서 12주 만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달러는 트럼프 후보의 승리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2개월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관전 포인트입니다. 대선 불확실성과 중동 리스크가 고조된 가운데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주시하면서 미증시는 숨고르기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연준 위원들의 금리 인하 신중론 제기 그리고 트럼프의 대선 승리 가능성에 따른 국채금리 급등은 국내 증시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엔비디아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빅테크 실적 기대를 높인 점은 긍정적입니다. 이에 업종별 차별화가 예상됨에 따라 선별적인 접근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자료는 해외 채권 시장에 관한 내용입니다. 박준우 연구원입니다. 네, 저희는 여전히 미국 경제를 좋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경제를 볼 때 노동시장을 보게 되는데 노동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저고용, 저해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해고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봤는데요. 이 저해고 환경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 중에 하나가 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라고 하는 지표입니다. 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주간으로 발표되기 때문에 저희가 월간 고용보고서에 앞서서 조금 노동시장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이 지표가 9월 말 전후로 좀 급등을 한 이후에 안정을 찾고 있는데요. 그 영향을 조금 디테일하게 보면 첫 번째는 허리케인 영향, 두 번째는 보잉의 파업 영향이 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의 등락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우선 왼쪽 그림은 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비계절 조정 기준으로 작년과 재작년과 좀 비교를 한 모습인데 이 추세 자체가 최근 9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똑같은 것을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 전부 다 고용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지금도 해고자가 늘어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자료에서 다룬 부분은 최근에 좀 팀 부분들을 조금 조명을 한 건데 이제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허리케인이 발생한 플로리다나 노스캐롤라이나 그리고 보잉 파업이 발생한 워싱턴 주를 중심으로 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증가를 한 거고요. 특히 허리케인 같은 경우에는 좀 일시적 영향이 크기 때문에 다시 12일 기준으로는 조금 안정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해고가 일시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고용은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이러한 부분들이 10월 월간 고용에는 약 한 10만 명 정도를 일시적으로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고용이 좋다 보니 소매 판매도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결국 가게가 소비를 하려면 돈을 벌여야 되는데 그 돈의 원천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 고용
그리고 근로소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특히 최근에 저소득층 중심으로 소비 여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우려들이 커지고 있는데 실제 데이터를 보면 저소득층들도 고용시장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소비의 위축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미국의 소비도 전반적으로 좋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좀 주목하는 부분은 크레딧 시장입니다. 과거 긴축 사이클과 가장 다른 부분이 저희는 크레딧 시장의 견조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자료에서는 이 크레딧 시장의 견조함 그리고 이것이 향후 침체 가능성을 낮게 시사하고 있다는 점을 좀 다뤘고요. 현재 크레딧 시장에서 반영된 미국 경제 12개월 내 침체 가능성은 10%대에 불과한 상황으로 보고 있어서 저는 연착륙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금리가 많이 오르고 있는데 그 원인은 앞서 말씀드린 경제가 좋은 부분도 있지만 이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는 부분도 금리 상승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해리스가 여러 인터뷰에서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트럼프가 다시 우세를 점하고 있는 상황인데 2016년도와 비슷하게 기간 프리미엄이 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수급 요인들을 반영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트럼프 그리고 공화당이 민주당 해리스와 가장 다른 부분은 이제 세제 정책입니다. 결국 트럼프와 공화당은 감세를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감세 정책은 재정 적자 확대를 유발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시장은 기간 프리미엄 상승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지난 자료에서도 밝힌 것처럼 2010년도와 같은 금리 급등 리스크는 굉장히 작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트럼프와 공화당의 승리 가능성이 낮게 전쳐진 상황에서 서프라이즈가 발생하면서 금리가 급등을 했지만 지금 시장 상황은 이미 대선 전에 트럼프의 승리 가능성을 반영을 하면서 금리가 오르는 상황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대선 이후의 금리 급등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국제 10년물 금리는 9월 FOMC 직전에 침체 리스크가 좀 반영된 시점 대비해서 50bp 이상 급등을 한 상황입니다. 저희는 미국 10년물 금리 4.2% 레벨이면 저희 매크로 상황에 부합하는 적정 10년물 금리의 상단에 위치해 있다고 보고 있고 지난 주부터는 이제 듀레이션을 조금 늘리자 금리가 조금 하락할 것 같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드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의견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KB증권은 미국 경제가 일부 둔화 기미는 있지만은 침체보다는 연착륙 전망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크레딧 시장에서도 좀 이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이제 금리 인상 긴축을 하고 나면은 크레딧 쪽에서 그 우려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었는데 현재는 크레딧 스프레드 등으로 추정했을 때 12개월 내 침체 가능성은 10%대로 상대적으로 낮아서 역시 연착륙 전망을 강화하는 요인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이는 앞서 말씀드린 이제 미국 경제가 연착륙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있지만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의 재선 가능성이 높아지는 부분을 반영하는 영향도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자료들에서 이제 트럼프가 쪽이 이제 우세하게 되면은 감세로 인해서 재정 적자, 즉 국채 발행이 늘어나서 이 부분이 국채의 이제 기간 프리미엄, 텀 프리미엄을 상승시켜서 금리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는데요. 다만 2016년 그 트럼프 당선 시와는 좀 다른 부분이 당시에는 전혀 예상을 하지 못했다가 서프라이즈가 발생을 해서 금리 당선 이후에 금리가 굉장히 급등했는데 현재는 이미 조금 반영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부분도 있고요. 또 그때는 금리 그때와 다른 부분은 지금은 또 어쨌든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이라는 점입니다. 지금 미국 10년물 금리가 전일 한 4.2%까지 상승을 했는데요. 이는 저희가 예상하는 미국 10년물 금리의 상단 부분으로 판단을 해서 금리 상승 시에 조금 분할 매수 전망을 유지한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다음은 산업 및 기업 분석 순서입니다. 먼저 LIG 넥스원에 관한 자료입니다. 정동익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선기계업종 담당 정동익입니다. LIG 넥스원의 목표 주가를 31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상향 조정으로 인해서 전일 종가 대비해서 약 20% 이상의 상승 여력을 확보해서 투자 의견은 기존 매수를 유지하겠습니다. LIG 넥스원은 지난 9월 20일에 이라크 국방부랑 3.7조 원 규모의
천궁2 미사일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를 했는데요. 저희는 보안 관계상 세부 내용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2026년부터는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계약으로 인해서 천궁2를 운용하는 국가는 한국과 아랍에미레이트, 사우디아라비아에 더해서 이라크까지 총 4개국으로 늘어나게 됐는데요. 이에 따라서 생산 수량이 크게 증가하게 되는데 수량의 증가는 수익성 개선과 가격 경쟁력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한편 말레이시아가 신형 초계함의 방공 미사일로 해공 함대함 미사일을 채택할 전망입니다. 말레이시아 해군은 튀르키예의 STM 조선소에 초계함 3척을 발주를 했는데요. 해당 함정들의 방공 미사일로 미국의 램 미사일 대신 한국산 해군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택이 된 상황입니다. 협상이 완료되면 STM 조선소에는 수직 발사관을 공급할 예정이고요. 말레이시아 정부와는 미사일 판매 계약이 연내 체결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올해 최종 테스트를 통과한 비공 유도 로켓의 미국 수출도 성사될 전망이어서 수주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3분기 실적은 매출액이 7,392억 원, 영업이익 624억 원 수준으로 예상이 됩니다. 컨센서스를 상회한 양호한 실적이고요. 3분기부터는 최근에 인수 완료된 미국의 고스트 로보틱스가 연결 대상으로 편입될 예정인데요. 아직은 매출과 이익 규모가 크지 않아서 연결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LIG 넥스원의 12개월 목표 주가를 기존 24만 5천 원에서 31만 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3분기 실적은 매출액 7,392억 원으로 전년 동기 37.9% 증가, 영업이익은 624억 원으로 역시 52% 증가하면서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라크와 천궁2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를 했고요. 해공이나 비공 등 수출 호조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다음은 자동차 업종에 관한 내용입니다. 강성진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동차 담당 강성진입니다. 자동차 중에서도 현대차 그룹 4개사에 대한 프리뷰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저희 의견을 좀 말씀드리면 저희는 섹터에 대해서 여전히 포지티브한 의견을 가지고 있고 현대모비스를 탑픽으로 제시를 합니다. 최근의 동향을 좀 살펴보면 이 완성차 업체들 현대차, 기아의 실적 피크아웃은 이제 가시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건 부정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결국 주가는 장기 이익 전망과 주주 환원에 의해서 결정이 될 것이라고 보이고 장기 이익 전망은 모빌리티 업체로서의 전환 시점과 성공 가능성에서 결정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리포트의 내용을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모빌리티 업체로의 전환 시점이라는 부분은 이 경쟁사인 테슬라가 최근에 로보택시에서 뚜렷한 상용화 계획을 가시적으로 밝히지 못했던 부분에서 전환한 시점에 대해 모빌리티 전환 시점에 대해서 현대차도 약간 시간적 여유를 갖게 됐다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는 최근에 있었던 GM과의 협업으로 인해서 미국 모빌리티 시장에서 교두보를 확보했다 이런 점을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 또한 현대차 그룹은 주주 환원 정책을 강화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경쟁사 대비해서 차별화된 포인트라고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현대차 그룹의 이제 부품사들 저희들이 여기서 이제 현대모비스와 글로비스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이 업체들은 손익 개선과 주주 환원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라는 점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투자 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대차, 기아, 모비스, 글로비스 모두 다 이제 바이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지만 현대차와 기아에 대해서 목표 주가가 하향했고 모비스와 글로비스에 대해서는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3분기 이익 전망치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 현대차와 기아는 둘 다 컨센서스를 하회하고 저희의 기존 전망치 대비로도 하회하는 실적이 나올 거로 보이는 반면에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는 컨센서스나 저희 기존 전망치를 상회하는 실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주요한 실적의 포인트들을 말씀을 드리면 완성차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환율 효과가 여전히 우호적이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1년 전에 리콜 비용 등에 의한 기저 효과도 긍정적이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완성차 판매가 줄어들고 있고 판매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또 한편으로 또 고정비가 증가하는 등 부정적인 환경이 좀 더 우세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부터 이제 주요 고객에 대한 어떤 비용 조정, 운임 조정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실적이 개선되거나 또는 이미 또 인건비나 품질 관련 비용들로 이제 기저가 좀 높아져 있는 비용 등을 이제 고려를 할 때 이익이 증가하는
그런 구간으로 가고 있고 두 회사 모두 이제 유사한 형태의 그동안 회수하지 못했던 비용 회수가 이제 이익 개선에 영향을 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마지막으로 이제 모비스에 대해서 토픽 제시하는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실적 개선입니다. 최근에 이 비용 회수 노력 등으로 인해서 적자 사업에서의 영업손익 개선이 예상이 되고요. 둘째는 이 전기차 플랫폼의 경쟁력과 이제 현대차 그룹과 GM 등 타 OEM과의 협력으로 인해서 전동화 모듈 납품 가능성이 이제 높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세 번째는 이렇게 실적과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개선되는 그런 상황에서 CEO 인베스트데이를 예고를 했고 여기서 주주환원 정책이 강화가 됐을 때 주가가 이제 긍정적으로 이를 받아들일 거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현대모비스를 토픽으로 제시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KB증권은 자동차 업종에 대한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유지를 합니다. 현대차와 기아차, 완성차 업체들의 3분기 실적은 컨센서스를 소폭 하회하면서 실적 피크아웃이 예상이 되지만은 주가는 장기 이익 전망과 주주 환원에 좀 더 영향을 받으면서 결정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현대모비스를 탑픽으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현대모비스는 영업손익 전망이 개선되고 있으며 주주 환원 정책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포트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국내 상장 리츠에 관한 내용입니다. 장문준 연구원입니다. 네, 상장 리츠 산업 자료를 적었고요. 금리 인하기를 맞이하면서 다수의 한국 상장 리츠가 유상증자나 혹은 대형 상장 리츠로 상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한국 시장은 과거 금리 인상과 주요 상장 리츠 유상증자 발표가 맞물리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한 적이 있는데 따라서 최근 움직임에 대해서 기대와 우려가 혼재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대형화가 시장 성장을 위해서 필수적인 과제라고 보는데 펀더멘털 측면과 수급적인 측면에서 이 내용을 짚어봤습니다. 펀더멘털 측면에서 대형화가 필요한 것은 일본 리츠 사례에서 좀 저희가 찾아봤고요. 신규 자산 취득을 통해서 포트폴리오가 바뀌고 노후화 방지가 가능하고 규모의 경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일본의 최대 주거 리츠인 어드밴스 레지던스와 일본 최대 몰류 리츠인 니폰 프로리스 사례를 통해서 저희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수급 측면에서는 외국인 투자자 비중이 중요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코스피나 일본의 토픽스나 외국인 비중 자체는 기본적으로 비슷한데 제1위치에 투자하고 있는 외국인의 비중은 24%, 한국의 경우에는 9.9%에 불과합니다. 또 이 9.9%가 대부분 시가총액 상위 5개에만 몰려있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 상장 리츠의 최대 약점 중 하나가 낮은 거래량과 유동성인 점을 감안하면 리츠가 단기적으로는 불편하더라도 유상증자를 통해서 사이즈 자체를 대형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금리 인하기를 맞이하면서 한국 상장 리츠가 몸집 키우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국내 리츠 시장은 금리 인상과 유상증자 발표가 주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이러한 그 몸집 키우기에 대해서는 기대와 우려가 혼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응하는 필수적인 과제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는 일본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신규 자산 편입을 통해서 리츠에 대응하는 포트폴리오 다변화, 그리고 포트폴리오 내 보유 자산 노후화 방지, 그리고 규모의 경제를 통한 금융 비용 절감으로 리츠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국내 이제 상장 리츠의 중장기 전망에서 가장 좀 고민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외국인 투자자 비중이 일본의 24%에 비해서 9.9%로 낮다라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대형화를 통해서 투자 접근을 좀 더 투자 접근을 유인할 수 있는 요인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입니다. 네, 다음은 해외 기업 ASML 홀딩에 관한 내용입니다. 유종호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기업 담당 유종호입니다. ASML 홀딩 같은 경우 이번 3분기 수주 잔고가 EUV 장비 수요 지원으로 인해서 급감했고, 그리고 네덜란드 정부의 수출 규제까지 강화되면서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주가는 하락세가 지금 나타났는데요. 이런 높은 단기 변동성이 좀 펼쳐지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일단 수요 회복이 기대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번 수요 지원이 이미 주가에 상당 부분 반영됐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는 운용 관점 비중 확대 의견을 드립니다. 이번 ASM 홀딩 같은 경우 12개월선의 ROE가 이제 이익
수준이 좀 감소가 예상되면서 48.9%로 좀 떨어졌는데요. 그러나 여전히 동종 기업 대비 높은 수준이고 같은 기간 PB 멀티플 하락이 더 큰 폭으로 나타나면서 그러니까 주가 하락폭이 더 크게 나타나면서 저희는 일단 상승 여력은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11개월선 PE 멀티플 같은 경우도 기존 프리미엄이 많이 빠지면서 28배까지 내려왔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ASML의 높은 점유율과 그리고 수요 지연 이런 것들 좀 성장 이어지는 점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은 일단 일정 프리미엄 적절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가이던스를 보면은 일단 올해는 작년과 비슷한 수준의 매출과 이익률을 기록할 것으로 언급했는데요. 그러나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일단 EUV 수요 지연을 좀 반영해가지고 매출 총이익률을 기존 가이던스의 하단으로 좀 제시했습니다. 일단 이번 수주 잔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더딘 업황 회복과 그리고 기업들이 신공정 도입을 연기하는 것이 주요 원인인데요. 일단 고객사들이 AI 관련 기술 전환에 좀 집중을 하고 있고 신규 설비 투자를 미루면서 그러니까 이 말이 EUV 주문을 일단 내후년 정도로 좀 미루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래서 일단 수주 잔고 감소가 나타났고요. 두 번째로 이제 네덜란드 정부의 수출 규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수출 규제를 하는 주체가 미국 정부에서 네덜란드 정부로 옮겨간 느낌으로 보시면 되고, 그리고 직접적인 매출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추가 승인 절차가 도입되면서 일단 사업 운영에 대한 이제 시간상 지장을 줄 가능성은 있지만 지금 매출 영향이 없다라는 게 주요 포인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저희는 일단 하이엔의 EUV 판매가 인도가 본격화되기 시작하면은 일단은 칩스법 수혜에 따른 공장 증대과 맞물려 가지고 실적 성장이 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운용 비중 확대 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포트 참조 부탁드립니다. 네, ASML의 3분기 수주가 EUV 극자외선 노광 장비 수요 지연에 따라서 좀 급감을 하고 네덜란드 정부의 수출 규제 강화까지 겹치면서 주가가 좀 하락했습니다. 올해 매출은 지난해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신공정 도입 연기로 EUV 판매가 지연되지만은 내년까지는 점진적으로 회복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전히 높은 ROE 12개월 포워드로 48.9%고 이에 비해서 과도한 PB 하락으로 중장기적으로는 주가 상승이 유효하다라는 판단입니다. 네, 이상으로 10월 22일 화요일 KB 리서치 모닝 미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